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좌파들이 극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계속 치솟는 대통령 지지율과 우파들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데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유튜브 경험을 하고 카카오 경험을 하고 광고 경험을 해도 자기들에게 지지율이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가장 강한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극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좌파 언론들 방송 그리고 심지어 껍데기만 보수 언론인 소위 말하는 레가시 미디어도 동참을 하고 극우 때문에 망한다. 극우끼리 분열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 프레임에 가장 화들짝 놀라는 게 누구냐? 국힘이에요. 국힘이 지금 전한길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의 이 정말 대통령 살리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좌파들이 전한길을 극우로 몰아가니까 자기들도 극우로 프레임 될까봐 국민의힘은 극우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걸려들면 난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난 중도야. 전한길 자기는 상식파라고 중도 상식파라고 얘기한데 지금 탄핵 찬성하는 인간들이 극우 프레임을 거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당 지도부부터 그렇습니다. 극우 프레임 걸리는 데 대해서 극우라는 타이틀을 얻을까봐 억수로 몸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극좌로 프레임 되는 데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로 영웅으로 이용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정희 민노당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이뤄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석기의 국가반란, 체제반란죄 구속된데 이석기를 좌파에서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동부전선 이재명이 철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재판관 권한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문형배도 자기 자신을 SNS에서 자기는 far left 좌 중에서도 아주 저쪽 끝에 있는 좌라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한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치고 거기서 조리돌림을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SNS에서 자기가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 저쪽 끝에 있는 좌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도리어 훈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파는 극우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꼬리를 감췄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남동 관저 앞에 달려가고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에서 전부 따가운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저건 당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인간이야. 극우야. 우리 당은 극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세요. 조기 대선 여론조사. 밖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사이에는 김문수가 1위를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문수는 때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경우에 후보로 등단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밖에 여론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김문수로 너무 쏠리니까 마지못해 받아주는 흉내만 냅니다. 아직도 당내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입니다. 이게 바로 전한길과 손을 잡고 대통령 살리기에 동참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몸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도 극우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선거는 없다.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소리 지르던 김재섭 같은 친구를 청년
인물이라 떠오르는 별이라 해서 한때 비대위원장의 후보로까지 언급을 하더니 당에서 20, 30대를 향한 대선이 있을 시에 대한 조기 대선에 대비한, 물론 고용은 안 썼지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뭘 만든다라는 조직부의 부총장으로 김재섭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김재섭이 20대 30대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재섭을 내세워가지고 조직을 확대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천만만만의 말씀. 이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한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20, 30대의 소리는 소위 말하는 김재섭의 소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된 진짜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뭐예요? 계엄 선포를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 대권 중에 하나인 계엄 선포령을 발표한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국힘은. 지금 국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다. 성명서 발표 몇 번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의 전부고 전략의 전부고 할 일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목표는 뭐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진작 간파한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에 법이라는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재명은 진작에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무슨 성명서 같은 선비, 나는 존경받는 선비, 고매하고 우아한 선비라는 식으로 성명서 발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면 문형배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당 전부가 매달려야 됩니다. 재판장이니까 그가 어떤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차명진 의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아니고 전직 판사였던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심리는 항상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사들의 초기 판단 정당화 과정일 뿐이다.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의 구도를 보면 5대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흔역을 길을 쓰고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6대3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흔역 임명은 막아야 되고, 그건 최상목의 몫이기도 하지만 최상목에게 마흔역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압력을 넣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직접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문형배의 재판은 못 믿겠다. 판결은 못 믿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걸 국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 이 차명진 의원이 옮겨놓은 글을 보니 8년 전 탄핵이 8대0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6대2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6대2로 인용이 굳어진 상태에서 보수들이 그제서야 늦게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2명도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탄핵 인용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재판관들이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3의 재판관이 만역 임명을 어떤 일이 있어 막고, 두 번째는
우리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삶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을 옹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현실과 타협하여서 떠밀려서 마지못하게 탄핵 인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공법은 안 통한다. 사법부, 검찰, 경찰 다 사갔고 부패됐고 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럼 문형배를 재판장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해도 문형배가 하고 있는 짓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수들이 우파들이 한 목소리로 분열 없이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에 보수들 내에 분열의 조짐이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어떤 방향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이론의 차이 때문에 아니고 전공법의 차이 때문에 아니고 안타깝게도 각자의 정말 어떤 이익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의 이견 때문에 지금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이야.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봉자가 누구냐?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 이렇게 우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서로 분쟁하지 않도록 확고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선을. 근데 국민의힘 자체가 4분 5열이야. 그 그림이 그대로 지금 우파 투쟁 집회사에서도 거울처럼 반영되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살리겠다고 앞장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가야 되나? 이 집회에 가야 되나? 저 집회에 가야 되나? 다시 모든 포커스는 국민의힘으로 몰려집니다. 극우라는 소리 듣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게 아니고 좌파들처럼 극좌가 되는 것이 훈장이듯이 극우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국민의힘이 에너지를 집중하라. 뭘 향해? 탄핵 기각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은 극우라는 밖에서의 비난에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거기 극우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뛰는 인간들도 없으니까. 대통령 면회를 가는 날 오늘 간다면서요. 당의 대표 당의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오랜 인간적인 우정 때문에 간다고. 야라이 이러니까 4분 5열하고 이러니까 집회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전한길 강사가 분통이 터지는 게 앞으로 전한길 강사가 분통이 터지는 게 좌파들이 자기를 거꾸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분통 터지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더 분통 터져서 그 추동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찾아가는 그 눈도장 찍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너희들 목표다. 지금 석동연 변호사가 주관을 해서 20, 30 청년 변호단을 만들었어. 그들이 뭐 법적인 지식이 있어서 변호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결국 여론을 끌어주는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함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 기각을 가도록 여론 만들어주라고 이 친구들을 만드는데 국힘이 지금 해야 될 그 친구들을 바로 당에서 껴안아서 그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상당 부분 국힘이 걱정하는 국힘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극우 쪽에 가깝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국민의힘.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